오늘은 우리 아기들에게 꿀잠을 부르는 수면의식 동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적합한 동화를 살펴보기 전에 수면의식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면 교육이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수면의식도 직역을 해서 그런지 초보 엄마 아빠들이 딱 느끼기에는 좀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데 맨 처음 수면의식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뭔가 마법처럼 아이를 뿅 하고 재울 것 같은 그런 의식 마법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번역의 한계인 거죠. 의식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아마도 예배, 제사 이런 의식처럼 어떤 행동을 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반복한다는 뜻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수면 의식을 정확하게 말하면 날마다 자기 전에 같은 순서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니까요. 맞아요. 성인들도 자기 전에 뭐 이빨 닦고 잠옷 입고 자는 것 같은 나만의 뭔가 하나의 루틴을 얘기하는 게 이제 수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나만의 루틴이 있으면 성인들도 잠들기가 좀 쉬워지잖아요. 그죠. 보통 수면 의식이라고 하면 양육자분들이 수면 의식이 곧 수면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면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수면 의식을 이제 잘 하려면 하루를 또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면 의식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의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3개월 이전 아기들한테는 사실 수면 의식이 잘 통하지 않잖아요. 그쵸. 너무 어려가지고 눕히면 울고 그러는 시기이기도 한데 3개월 미만 아기들에게는 수면 의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수면 의식을 권하는 건 4개월 이상에서 권하잖아요. 네네. 근데 3개월 미만 아기들은 잠자는 시간이 길고 아주 여러 번 자니까 수면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두고 차분히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권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하루의 일과를 규칙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 그리고 잠잘 시간을 알려준다는 의미 그런 의미로 짧게라도 자기 전마다 비슷한 행동이나 말을 해주면 그것이 일종의 수면의식과 비슷하게 될 수 있고 그것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 수면의식을 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이전에는 사실 마지막 수유, 특히 막수 하다가 잠드는 경우가 맞아요. 정말 많잖아요. 이때 양육자분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얘가 전물잠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때는 꼭 깨워서 아이에게 수면의식을 내가 오늘 얘에게 꼭 이 루틴을 해주고 재워야 하는 걸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제 어린 원령이다 보니까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트름만 충분히 시킨 다음에 눕혀서 재우셔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원령 같은 경우에는 밤잠 자는 시간대만 조금 일정하다면 수면의식은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면의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제 아기가 좀 먹다가 잠이 들었더라도 아직 깊은 잠을 든 상태가 아니니까 트름시키고 살짝 깨워서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눕혀서 이제 엄마가 생각했던 수면의식을 진행하고 재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통 아기들이 수면의식이 통한다 쓸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아, 수면의식을 내가 하기를 참 잘했다. 다른 집 아기하고 비교해봤더니 수면의식이라는 것을 정착시키길 정말 잘했구나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는 거의 돌이 가까웠을 맞아요. 때예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다른 집 아기를 보고 나도 지금부터 수면의식 해야지 하면 돌 가까웠을 때는 이미 늦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의도적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시기는 4개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낮잠이 대략 3회로 고정되고 밤잠도 조금씩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때 시작해서 꾸준하게 반복하면 대략 6개월이 넘어지면 아기도 양육자도 자연스럽게 수면의식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수면의식이 꽃을 피웠던 시기 한 10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10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의 활동량도 정말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각성이 됐던 아이의 심리나 신체의 상태를 이완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때 수면의식이 없으면 사실 아이를 이완시킬 방법이 따로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특히 걷기 시작하면은 아마 눕히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몰라요. 정말
뛰어다니고 잡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네. 무슨 수면 의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아기 입장에서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게 무슨 재미있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안 자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일찍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 원령에 수면 의식이 체화되어 있으면 수면 의식을 시작하면 진짜 아기가 너무너무 졸려 해요. 그래서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수면 의식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책 읽는 습관이었어요. 아이들을 눕힐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아이들을 꼬시기 쉬운 게 책 읽는 거였거든요. 아이들에게 꿀잠을 부르는 책을 오늘 몇 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자면 다른 영상들과 좀 다르게 원령별로 어떤 책이 좀 효과적으로 읽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기의 발달에 맞춰서 책을 조금 더 수면의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령이 6개월 이전일 때는 집중력이 워낙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긴 책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책을 읽어줘야 할까요? 이제 6개월 이전에 어린 원령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촉감책, 아기 코끼리야라는 이런 촉감책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책들은 사실 아기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촉감을 느끼면서 사물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바스락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두뇌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동물들의 사물이나 이름을 기억하게 되면서 코끼리 소리도 내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내면서 의성어, 의태어 등을 이제 활용하다 보면 아기들의 어휘력이나 표현력도 되게 향상이 많이 돼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사운드북 중에 소리가 되게 자극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자극적인 동화들은 사실 이제 수면 동화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완이 되기보다는 각성이 네, 될 그쵸. 가능성이 많겠어요. 이 소리가 나면 이제 아싸 하고 이제 놀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잠이 달아나니까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령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 의성어, 의태어 동시와 같은 라임이 그죠. 조금 있는 책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수용 언어 발달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아이들의 말을 금세 트이게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책들이 있기도 합니다. 9개월 정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낯가림이 심해지고 네. 분리불안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대상 영속성이란 눈에 사물이 사라져도 내 옆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이 시기에는 엄마 아빠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특히 주 양육자와의 분리되었을 때 많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엄마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책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별밤곰이 찾아온 날 이 책은 저희 아이가 거의 한 3개월 동안 이 책만 읽었어요. 이 책 하나만 10번씩. 이 책과 엄마가 최고라는 또 이런 책이 있는데 항상 우리 아기는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뭐 이런 내용.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어머님들도 이 책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수면 동화로 이용했을 때 효과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 자체도 아기가 이제 졸려하는 스토리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일단은 엄마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빠도 빠질 수 없죠. 그럼요. 우리 아빠 정말 멋져. 그럼요. 저희 남편이 계속 읽어주려고 그러는데 잘 안 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아빠가 너를 항상 위험에 빠져도 지켜준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책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분리불안이 있다면 맞아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너는 항상 엄마 보이지 않아도 지켜줄 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2개월이 되면 조금 다른 걸로 관심을 끌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전에 읽었던 책들이 조금 시시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그럼요.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수면 의식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는데 12개월 정도의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잠겁을 겪거든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일단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끊임없이 탐색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체적 이완, 정신적 진정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돼야 잠이 오는데 말이죠. 그리고 점차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부모에 대한 거부 반응 오죠. 뭐든지 안 해! 싫어! 맞아요. 안 시작하잖아요. 또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완을 아이를 시켜주려면 좀 더 지능적인 방법이 필요하죠. 맞아요. 육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잖아요. 똑똑해야 돼요. 네. 돌 이후에 혹시 추천하는 동화들 있으세요? 네, 이제 돌 이유가 되면 나도 이제 좀 컸다라는 신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면 동화는 너무 이제 잔잔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동화를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동화를 읽을 때도 뭐 콧구멍이 꼭 나인 것처럼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읽어주는 것도 좋고 요즘에는 이제 시리즈별로 캐릭터 동화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키울 때도 뽀로로가 아주 사상 최대의 왕이었는데 그런 뽀로로 동화나 코코몽이나 요즘 타요도 시리즈 많이 봐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영상물로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동화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동화책을 좀 이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잠자리 동화라고 인터넷 찾아보면은 네. 라디오를 들려주는 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도 도움이 될까요? 저 같아도요, 밤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잘 땐 가만히 누워서 있는 것보다는 뭔가 듣는 게 도움이 되긴 해요. 생각을 좀 쫓아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충분히 졸린 시간에 방을 어둡게 하고 누워서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주는 동화를 들려주다 보면 아이가 집중해 있다가 서서히 이완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예 눕기를 거부하면 이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때는 뭐 누워서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자리 동화를 들려줘야겠지만요. 아이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연습을 해봐도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너가 오늘 누워서 같이 책을 2권을 읽고 있으면 다음날 스티커를 줘서 뭐 나중에 스티커가 5개가 모이면 보상을 주겠다. 네, 이런. 네. 12개월, 18개월까지는 빠를 것 같고요. 그거는 한 24개월 넘어서 보통 스티커가 잘 통하는 건 1,000호살이거든요. 근데 1,000호살도 잠궈보고 많으니까요. 많아요. 예, 만 2살 이후부터는 그 방법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위해 만들어놓은 수면의식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걷기 시작하면 눕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꼭 수면의식을 4개월부터는 시작을 하셔서 아이들을 충분히 이완시켜서 재우는 연습을 꼭 하시기를 알자미 응원하겠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자. 좋아요, 구독!